어린이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제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어린이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대표로 선서하는 어린이국회의원의 선장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맨 마지막 부분의 이름 낭독 시에는 각자 본인 이름을 낭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국회의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전북 월락초등학교 김주영 어린이국회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선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의원으로서 어린이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며 맡은 바 임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어린이 앞에 선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제8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의원 김주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창희 국회의장님의 개의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자가 될 여러분이 국회의사당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어린이 국회의원들을 훌륭하게 지도하신 학부모님과 전국의 선생님들,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를 열게 되어 국회의장으로서 정말 기쁩니다. 마침 내일 9월 15일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의회 연합체인 IPU가 채택하고 UN이 함께 기념하는 민주주의의 날입니다. 영어로는 International Day of Democracy라고 하죠. 이렇게 뜻깊은 날을 앞두고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쁨이 2배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날을 맞아 우리 함께 이 정신을 한 번 더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들이 법을 만들고 국가 예산을 정하고 국가의 중요한 과제들을 논의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 대표들이 이 민주주의 전당에 모여서 여러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것 자체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의 학습 경험은 여러분 개개인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을 한 차원 더 높은 국가로 성숙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제출한 여러 의견들을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학교 생활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길 법률안과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의견을 비롯해서 그 내용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참으로 대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앞으로 국회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더욱 깊이 검토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였었습니다. 월드컵 4강이나 올림픽 5위 그리고 장애인 올림픽 10위권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최소한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은 IT 강국입니다. 스마트 혁명 시대의 주역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문화의 중심지, 가장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아빠와 할아버지 세대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전국의 어린이 대표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더 좋은 나라, 더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고 싶은데 여러분 믿어도 되겠지요? 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건강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최인류 선진국가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상이 정리되는 대로 제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개회는 국회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니까 여러분들 잘 배우세요. 자,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미니 전당인 국회의사당에서 우리나라 미래 주역이 될 전국 어린이들 대표가 모여 어린이 국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어린이 의원 여러분은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대표로 와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서로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어린이 의원이 발언할 때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외 귀빈들께서도 우리 새싹이자 희망인 어린이 의원들의 회의 진행을 보다 사랑스러운 마음과 진지한 자세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이 발언이 끝난 다음에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것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안건 하나하나가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법적인 절차이므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하게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린이 의원 여러분이 박수로서 서로 격려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는 만큼 발언이 끝나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은 나라 살림살이를 심사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입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이 어린이 국회의원이 되어 안건을 심사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임을 감안하여 국회의 통상적인 본회의 운영 방식과 다소 다르게 진행된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 사무처 의정연수원장으로부터 제8회 대한민국 국회 개최 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연수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개최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국회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실 밖 민주주의 현장 체험과 역할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성숙한 민주사회 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며 의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열린 국회상 정립의 일환으로 금년에 8번째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어린이 국회는 한 개의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총 246개의 학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어린이 국회 연구회는 지도교사 1인과 20인 내에 5학년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도교사의 지도 아래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지난 2월 저희 연수원에서는 지도교사로 위축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법률안 작성 기법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전국 어린이국회 연구회 회원 3,991명에게는 자긍심을 갖고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증을 발급하고 연구회 일지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현재 어린이국회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총 246개 학교입니다마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어린이국회의원 수는 173개 학교에서 각 1명씩 총 173명입니다. 전국의 어린이국회 연구회에서 제출된 법률안은 총 229건이고 질문서는 총 74건이었습니다. 지난 6월 각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법률안과 질문서 중에서 심사위원회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우수 법률안 17건과 우수 질문서 5건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수 법률안 17건 중 오늘 오전 세계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7건이 본회의에 회부됨에 따라 이 안건 중 대상, 금상 등 수상자를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내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개최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김은권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나오셔서 장관을 대신해서 격려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국의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를 빛내주신 선생님, 학부모 여러분, 오늘 제8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의 개원을 맞이하여 학교가 아닌 이곳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리게만 느껴졌던 어린이 여러분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이곳 국회에 자리한 모습을 보니 매우 늠름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곳 국회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들고 나라의 예산 등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이곳 국회에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예방과 대처에 관한 규범들을 세워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것처럼 법이란 여러분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서 하루 동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어 우리 생활 속의 불편한 점, 잘못된 점들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하고 토론하며 법을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경험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는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안에서도 학생회나 학급회의 시간 등을 통해 학교 생활의 불편한 점을 고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학교 안에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의 제정, 개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교 규칙을 만들고 지키는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해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하루 모두 뜻깊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고 다른 학교에서 온 친구들과 우정도 쌓으며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경험이 되어 훗날 성인이 됐을 때 민주 시민이자 대한민국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큰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또는 25년 후 먼 앞날에 이 중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와서 정말로 질문도 하시고 법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끝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교실 밖 민주주의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국회 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국회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권 차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어린이 의원 질문 시간은 의원당 3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부에 대한 질문 방식은 먼저 어린이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일괄 질문한 후에 한꺼번에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명당초등학교 김유민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수원시 명당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김유민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 강국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손쉽게 인터넷을 쓸 수 있고,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적인 보급으로 더욱 인터넷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SNS도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SNS 아이디를 최소 하나 이상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IT 시대의 개인정보는 돈으로 거래도 되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의 잘못된 기사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무감각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는 우리 생활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치 않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유명인사들이 자살을 택하기도 하고 꼭 유명인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피해가 일반인에게도 번지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의 유출로 인해 본인뿐만이 아니라 친구나 가족의 개인정보마저 인터넷에 퍼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수년이 지나 작성자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흔적이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의 가장 무서운 점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확산 속도에 있습니다. 때문에 생활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행 법안은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가 복제되어 관리 권한이 없는 사이트로 넘어가면 사실상 개인정보를 삭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구글이나 트위터처럼 외국에 기반을 둔 사이트는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하며 인터넷에 올려진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2011년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사람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
주요 포털 사이트와 SNS 사이트는 최초 회원가입 시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가 안전한지 확인하도록 팝업창 등을 통해 제대로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이 남긴 디지털 흔적은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으며 검색을 통해 다른 사람도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디지털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계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도 나라끼리 협약을 맺듯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국가 간의 협약을 맺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국경이 없지만 법은 국경이 있어서 제대로 된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회의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하는 국제적 개인정보 보호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민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흑석초등학교 김동훈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김동훈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경로당 및 노인시설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노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로당 수가 59,543개, 65세 이상 노인 88명당 1개소꼴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됩니다. 서울이나 시골이나 각 동네마다 많은 경로당 시설이 있습니다. 대부분 경로당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대부분인데 노인정들은 모두 회비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을 하시면서 그 회비를 유지하고 가끔 구청이나 시청, 봉사단체에서 지원금이나 음식 등을 보내주시는 것을 모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경로당을 검색했더니 경로당 총무가 되어서 자금의 흐름이 수상하다던가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했다던가 입출이 정확하지 않아서 애들 먹는다는 글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돈 관리나 회원 관리가 투명하게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234개 각 시군구에 평균 237개소 이상 자리하고 있는 경로당의 시설 관리와 회비 관리를 경로당 자체에서 한다고 합니다. 경로당에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규칙이 법률에 있나요? 만약 관리하던 회비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는 기록을 할 법률이 있나요? 별도의 관리자를 두거나 경로당으로 들어오는 비품과 자원봉사자들의 수와 봉사 시간까지 관리할 수 있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경로당에 접근하여서 약이나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제지할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나요?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필요한 교육을 하는 법은 있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눈이 나쁘신 분들이 많습니다. 60대 초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로 경로당 관리자를 별도로 두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용하시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확인해 드리고 경로당으로 찾아오는 해로운 약이나 건강 증진 상품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당뇨와 심장 질환에 관한 교육을 하고 필요한 지식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각 초등학교별로 어린이들이 학교 주변의 경로당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도록 연결을 해주고 사랑의 고리를 만들어 교류하도록 권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훈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불로초등학교
박신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광주광역시 불로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박신입니다. 저는 정년퇴직 교사 활용을 통한 초등학교 보조교사 채용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고 계셔서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담임 선생님께서 거의 모든 과목을 가르치고 계시고 학생들이 생활 지도를 하시랴 각종 체험이나 교내 행사, 교육부 시행 행사, 교실 환경 관리, 그 밖에 다양한 업무를 소화하시느라 지쳐 보이시기도 합니다. 수업의 경우 다행히 저희 학교에서는 교과 담당 선생님이 여러 분 계시기도 하지만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사가 넉넉한 실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교사가 학교에 여러 분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교사가 계시면 업무를 분담할 수 있고 담임 선생님께서는 학생들 관리에만 몰두할 수 있어 초등학교 교육의 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조교사를 채용함에 있어 정년퇴임 교사를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교사의 정년 나이가 63세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년 퇴임하신 선생님들이 나이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시기에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그분들은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으시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인해 보조교사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로 인해 노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년퇴임 교사의 보조교사 채용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장관님, 현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시면 결국은 수업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보다는 학원 수업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교육보다 공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높은 수업의 질을 기대하기 어렵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을 불신하여 사교육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상황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로 인해 노인 일자리 문제도 사회 문제로 자주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과연 퇴직교사와 같은 전문성을 겸비한 고급 노동력을 방치하면서 어떤 방안들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의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시고 계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께 보조교사 제도를 마련하면 학급 학생들 관리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 왕따 문제나 학교폭력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사교육으로 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년퇴직 교사를 보조교사로 채용함에 있어 그들의 수년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학생들이 만끽할 수 있을 것이며 핵가족 시대로 인한 어린이와 노인의 거리감을 훨씬 줄일 수 있는 계기 또한 마련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보조교사 제도를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게 된다면 학교로 향하는 선생님의 발걸음도 학생의 발걸음도 퇴직 후에도 교육을 향한 열정으로 다시 일하게 되는 보조교 선생님 발걸음도 모두 가볍고 신이 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신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린이 의원 질문에 들어가시기 전에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사회를 보시던 강창희 국회의장님으로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아서 이 자리에 선 제1국회 부의장 이병석 의원입니다. 제8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또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 현안에 대해서 어린이 의원 여러분들의 예리한 분석과 정책 대안을 질문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구상과 대안의 계기를 만들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사회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남해초등학교 홍성권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시죠?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홍성관입니다.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전면적인 주 5일제 수업이 도입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여유 있는 자유활동과 체험활동을 위해 시행되었지만 정작 체험활동을 하기에 농어촌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여가생활을 하고 싶어도 스포츠센터, 박물관 등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있더라도 이동거리가 너무 멀거나 대중교통시간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행 없이는 여가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야 하는 농어촌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체험을 통해 학습해보자는 주 5일제 수업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토요 프로그램의 경우도 전문 인력의 부족 등 여건상의 문제로 다양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 농어촌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주말을 거의 방치된 채 집에서 보내거나 의미 없이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주변의 문화적 환경이 잘 형성되어 있어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며 때로는 농촌 체험 학습도 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거리상의 문제, 열악한 문화시설 등 체험할 수 있는 여건에 제한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주 5일제 수업의 실시로 인해 증가한 여가 시간에 농어촌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도시 농촌학교 간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보편화되고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시 농촌학교 간의 자매결연을 맺어 서로 간의 체험 프로그램을 주고받으면서 더 다양한 문화생활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 5일제와 더불어 학생들의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와 농촌학교 간의 자매결연을 건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농어촌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시 농촌학교 서로의 문화 수준을 높이면서 서로 교류한다면 더 높은 수준의 체험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여러 문화 분야의 강사를 농어촌학교에 파견하여 농어촌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자유 및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에서 소외된 농어촌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법을 제정한다면 지역차에 따른 교육 격차의 해결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교육이 밝아지리라 기대합니다. 농어촌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꼭 도시로 전학을 가지 않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소외되지 않고 배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근 어린이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남부초등학교 김태훈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강원도 춘천시 남부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김태훈입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예체능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가는 선천적으로 신체적 한계가 있는 학생과 어릴 때부터 예능과외를 습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적 조건이 뛰어나고 일찍부터 음악학원과 미술학원을 다닌 학생들은 수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학생들이 공정하고 상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체능 수행평가의 평가 방법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상대적인 아닌 학생의 노력의 정도, 신체적 능력 및 특성을 고려하고 미술과 음악의 경우에는 실력의 차이가 아닌 학생의 노력의 정도와 준비성, 적극성 등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는 없기에 학생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 그룹 내에서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초, 중, 고 등 학교의 학생들이 예체능 평가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정서적인 안정에 필요한 예체능 과목마저 심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체능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학교의 평가를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때문에 예체능 평가마저 지나치게 서열화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선천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 중, 하로 나누어서 수행평가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예체능 평가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예체능은 타고난 능력과 자질로 학생들 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교과 과목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과학, 수학, 문학, 언어 등은 영재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타고난 영재성을 인정하고 이를 중점 육성시킨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예체능 분야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절대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동등하게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인 몇 개의 평가 항목으로 전체 학생을 상, 중, 하로 나누는 결과 지향의 평가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을 잘하는 학생, 악기를 잘 다루는 학생, 미술에 소질이 있는 학생 등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교과의 경우에는 노력한 만큼 성적이나 실력이 향상될 수 있지만 예체능은 선천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의 신체적인 능력과 타고난 자질을 인정하고 학생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 그룹 내에서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일반 교과와는 다른 수행평가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체능 분야는 평가를 하지 말고 학생들이 즐겁게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학생은 재능을 발굴해서 영재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훈 어린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어린이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권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수원의 명당초등학교 김유민 어린이 국회의원께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현실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요.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법과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이 무수히 많습니다. 한 400여 개가 되는 법령이 있습니다만 이 법령들을 정비를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홍보, 예컨대 TV의 공익 광고나 또는 홍보 동영상들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백신을 나눠주거나 또는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 활동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유출의 원인 분석은 물론 피해 최소를 위한 기술도 지원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법적 도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대로 국제기구와 협력해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논의를 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과 같은 국가 간의 협조 그리고 국제적인 공동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개인정보가 더욱 보호되어 우리 모두의 사생활이 보장이 되고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정부에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서울 흑석초등학교의 김동훈 어린이 구회장님께서는 경로당 등 노인시설의 관리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경로당에 들어오는 회비 등의 수입과 지출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등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법적 시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군구에서 매년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수입과 지출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초 지침을 만들어서 해당 시군구청을 통해서 경로당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면서 경로당에서 점심도 드시고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경로당 자체 회비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경로당으로 들어오는 비품과 자원봉사원 등의 관리, 경로당의 물건 등을 팔기 위한 외부 출입자의 제지, 관리, 건강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군구마다 경로당의 순회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로당의 관리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또 연결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물건 등을 팔기 위한 외부 출입자가 방문하면 바로 연락해서 제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제공해서 경로당이 즐겁고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동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별로 주변 경로당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등 이 경로당이 더욱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광주광역시 불로초등학교의 박신 어린이 국회의원님께서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정년퇴직 선생님들을 초등교사, 보조교사로 활용한다면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또 선생님들의 협력 체제로 더 좋은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퇴직하신 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시고 그것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다 공감하시다시피 우리 선생님들은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실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다. 평생을 교육에 몸담으시다가 그 자리를 떠난 후에 그동안 쌓았던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다시 학생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퇴임 선생님들을 학교 교육 현장에 많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특정 분야나 교과 또는 특기 적성 교육 등의 기간제 교사라든지 또는 방과 후 학교 강사 또는 학교 초청 특별 강사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어린이들이 교내 학교 주변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등하교 지도나 취약 시간대 학교 내 순시 또는 순찰을 하는 학교의 배움터 지킴이 또는 학교 보안관 제도 등의 여러 퇴직 선생님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퇴임하신 선생님들이 재직 시절의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지적하신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의원님은 경남 남해초등학교의 홍성권 어린이 국회의원이셨습니다. 체험학습 여건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의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여가 시간에 적극적으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학교들의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주 5일제 수업 실시로 늘어난 여가 시간을 알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이 지역 사회와 같이 협력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에서 12,400개 정도의 토요 스포츠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한 6천여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특히 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과 같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비교해서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포털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도농 구분 없이 또는 정해진 여건에 따라서 이런 교육 활동 또는 체험 활동에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 그리고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춘천 남부초등학교의 김태훈 어린이 국회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 예체능 분야의 수행평가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문제인식 하에 또 신체적 조건, 사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하는 것들 때문에 평가 결과가 정해진다는 그런 현실인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체능 교과에 대한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체적 능력 또는 타고난 자질 등을 고려해서 그룹별로 상대평가를 하든가 하는 이런 개선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끔하게 지적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학생들의 표현력, 감수성 등을 길러주기 위한 예체능 교과가 점수가 아니라 학생들의 노력성, 준비성, 적극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 중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에서는 예체능 교과의 수행평가를 점수나 기록 위주가 아니라 학생의 참여도, 흥미, 또 다른 학생과 협력하는 태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서 서술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 부분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이 초등학교 시절에 예체능 교육에 있어서만큼이라도 우리 학생들이 성적으로 인한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고 창의력과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이 예체능 교육의 평가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 학생에게만 유리한 항목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도 적극 안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연수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건 교육과 기술부 제1차관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정부는 오늘 어린이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 및 국가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제안들을 깊이 명심하시어서 국가 정책에 정확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부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수 법률안 발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어린이 의원들이 발표할 우수 법률안은 오전에 열린 3개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우수 법률안 제목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중앙초등학교 장민관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중앙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장민관입니다. 지금부터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도된 개를 매달고 도로를 달리는 모습과 고양이를 벽에 던진 모습을 담은 동영상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비난의 여론이 들끓었던 이들의 처벌 정도가 솜방망이 수준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으나 현재의 동물보호법으로는 그들을 단호하게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반려동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잔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반려동물을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체로 대하는 인식 개선과 더불어 동물에게 가혹한 학대 행위를 하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률안 개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반려동물 소유자를 위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책임 있는 소유에 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상습적인 학대범에 대한 가중처벌과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 단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신, 감정과 심리 치료를 통해 더 많은 동물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의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 동물학대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함께하는 반려동물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더불어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조문을 만들어 많은 반려동물들이 한 생명체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것입니다. 주요 내용 가. 동물학대의 범위에 동물학대 자료, 유포 행위를 포함. 나. 반려동물 등록자에게 의무 교육 실시. 다. 동물 상습 학대범에 대한 심리치료 및 정신과 치료 의무 실시. 라. 동물에 대한 상습적 학대범에 대한 가중처벌 및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자격 제한.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민관 어린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허용 나이 등급제 및 유해 정보 차단 프로그램 의무 제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울산 옥동초등학교 고다영 어린이 국회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옥동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고다영입니다. 여러분들의 반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나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사용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2012년 8월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도 크게 늘어나 2012년 말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10명 중 8명이나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스마트폰이 잘못 사용하면 저희에게 아주 해로운 중독 매체이자 유해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스마트폰으로 무분별하게 게임을 하다가 부모님께 꾸지람을 듣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다가 낯뜨거운 사진을 보고 놀란 경험이 있으십니까? 애플리케이션 중에는 너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라서 어린이들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실행시켜 보기 전에는 그 내용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이에 저는 우리 어린이들을 유해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허용 나이 등급제 및 유해 정보 차단 프로그램 의무 제공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첫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허용 나이 등급제라는 것은 영화를 볼 때 관람할 수 있는 나이에 제한이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에도 사용할 수 있는 나이를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내용에 따라서 전체 허용, 12세 이상 허용, 18세 이상 허용의 3단계의 등급을 나누고 이러한 등급을 모든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표시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들이 실수로 유해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우리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할 것입니다. 둘째,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의 의무 제공이라는 것은 통신사에서 스마트폰 전용의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통신회사에서는 우리들이 실수로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검색하지 않도록 어린이의 스마트폰에는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밝고 건강한 꿈을 키워가야 합니다. 스마트폰 속에 숨어있는 이러한 나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이 해로운 도구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유용한 생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허용 나이 등급제 및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의무 제공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이 무엇보다도 꼭 필요합니다. 이 법률안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세상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보호하리라 자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다영 어린이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 학부모님들, 저는 국회부의장 박병석 의원입니다. 대전 출신이고 사선 의원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꿈과 열정을 불태워서 앞으로 20년 후에 이곳에서 직접 여러분들 의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30년쯤에는 바로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 차량, CCTV, GPS, 승하차 보호기 설치 의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인천 새마을초등학교 윤성준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새마을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윤성준입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 CCTV, GPS, 승하차 보호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같은 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아파트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노란색 차량들, 이것이 바로 미취학 어린이나 학생들을 학교나 학원 및 시설로 안전하게 통학시키기 위한 차량들입니다. 하지만 요즘 위의 차량에서 벌어지는 몇몇 사고들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어린이들의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 제52조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 차량은 어린이 신체에 맞게 구조 변경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비용과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어린이 보호 차량을 신고하지 않고 무늬만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1년 통계청에서 제시한 어린이 통학교통수단 신고율 추정지를 보면 다음 그래프와 같이 신고된 통학버스는 전체의 50%도 안 되며 학원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불과 100대 중 2대만 보호받을 수 있는 차량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가 타고 다니는 통학버스에서 위험사항을 표시하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운전기사의 난폭한 운전습관인 급정거, 급회전이 제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유형입니다. 첫째, 안전미약인 상태로 출발하다 자동차 문에 가방이나 옷이 걸린 채 출발하는 사고. 둘째, 안전미약인 상태에서 전후진하다 일어나는 사고. 셋째,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서 정차하다 일어나는 사고. 넷째, 이면도로 등에서 과속하다 일어나는 사고 등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다음 세 가지가 꼭 설치되어야 합니다. 첫째, CCTV 설치로 승하차의 모습을 필시나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여 운행 종료 후 차량에 남겨지는 어린이가 없도록 하고 운전기사의 안정한 운전습관 태도를 형성하게 합니다. 둘째, GPS 설치를 통해 PC나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부모가 확인하도록 합니다. 셋째, 승하차 보호기 설치를 통해 학생들이 차를 타고 내릴 때 경고음을 울려서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 차량 CCTV, GPS, 승하차 보호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윤성진 어린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조잔디 운동장 화상사고 방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경남 복내초등학교 최강호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 복내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최강호입니다. 저는 인조잔디 운동장 화상사고 방지 법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인조잔디는 기후에 상관없이 연중 이용할 수 있고 관리가 쉬우며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기 때문에 미관상에도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6, 7년 전부터 전국 운동장에 보급되기 시작하여 전국 1255개의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조잔디는 태양열을 흡수만 하고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더운 여름철에는 화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오전 10시 대기 온도가 29도일 때 인조잔디의 표면 온도가 무려 68도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온도라면 7세 미만의 경우 3초 이상,
성인의 경우도 10분 이상 노출되었을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조잔디에서 넘어지는 경우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체가상을 동반한 화상을 입게 되는데 심할 경우 피부 이식이 필요하고 2차 감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조잔디는 학생들의 화상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인조잔디가 설치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조잔디 화상사고에 대한 필수적인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학교 내 초등학생 인조잔디 화상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인조잔디 화상 안전교육이란 학생들이 인조잔디 위에서 겪게 되는 사고에 대처하여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본 지식 및 방법을 알고 실천해보는 교육을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등학교 인조잔디 화상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분기별 1회 실시하고 둘째, 인조잔디 운동장이 설치된 초등학교는 반드시 화상 안전교육 계획을 세워 실천하도록 해야 하며 셋째, 학교마다 화상 안전교육 담당 교사를 배정하고 필요시 전문가를 모셔와 교육을 돕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인조잔디 운동장 화상사고 방지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강호 어린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 자전거도로 선취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충남 중앙초등학교 이윤서 어린이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산중앙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이윤서입니다. 저는 학교 주변 자전거 도로 설치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초등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합니다. 학교와 집의 거리가 많이 멀지 않을 때에는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는 것이 걸어오거나 부모님의 차를 타고 통학하는 것보다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이용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다 보니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몰거나 뒤를 둘러보지 않고 자전거를 탈 경우에 쉽게 사고가 납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자전거를 타거나 내어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하는데도 이 사실을 잊거나 가볍게 여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심한 경우에는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않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는 의무적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주의해서 자전거를 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법률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주변, 다시 말해 학교의 정문과 후문을 기준으로 500m 내에 반드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도로의 가장자리에 인도와 구분되도록 황색선으로 표시하고 자전거 전용 도로임을 알리는 표시판을 세워야 합니다. 이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오직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행위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 학교 주변 자전거 도로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단속과 시설의 관리는 해당 지역의 경찰서와 교육청, 해당 학교에서 함께 담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찰서와 해당 학교는 단속반을 만들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반드시 순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법을 어길 시에는 월 10시간 이상의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 교통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고, 이 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학교 주변 자전거 도로 설치 법률안의 시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올바른 교통안전 의식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학교 주변 자전거 설치 법률안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윤서 어린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 장자초등학교 임예지 어린이위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구리시 장자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임예지입니다. 지금부터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등하굣길에 담배를 피우는 어른의 뒤를 따라가다 담배 연기를 맡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의사와 관계없이 간접적, 수동적으로 들어마실 수밖에 없는 담배 연기. 이것이 바로 간접흡연입니다. 간접흡연은 그동안의 많은 실험 결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 뇌세포를 파괴하고 성장 발육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폐암 발생률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둘째, 흡연자가 보행 중 흡연 시 어린이들의 얼굴 높이와 같아 어린이들의 얼굴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높으며 연기가 눈에 들어가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에게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청소년 흡연자 수가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넷째,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해 학교 주변 환경이 더러워집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이 지정한 금연구역에 학교 주변 통학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법률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 주변 통학로는 학교 정문과 후문을 기준으로 300m 거리의 노상과 정류장을 포함합니다. 각 지역 경찰서의 협조로 60일간의 계도 기간을 가지고 학교 주변 통학로 흡연 금지 구역 지정에 대해 홍보를 하고 스쿨존과 같이 흡연 금지 구역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이 법을 어겼을 시에는 벌금과 함께 학교 주변 담배꽁초 줍기 또는 금연 홍보판을 들고 학교 앞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처벌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임예지 어린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충남 금호초등학교 김경현 어린이위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산금호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김경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학교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이 그래프를 봐주십시오. 지난해 학교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목격자의 약 57%가 보고도 모른 척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모른 척한 가장 큰 이유로는 자기도 같이 피해를 입을까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보고도 모른 척하며 신고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피해 학생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문구점 앞에서 게임을 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동학년 친구 4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때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반신마비가 되어 한순간에 장애인이 된 사건입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당시 주변에 다른 학생 2명이 그것을 보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박지성을 좋아해서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신속히 어른들께 도움을 요청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에 저는 학교 폭력을 목격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학교 폭력에 재빨리 대처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가 법률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양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았을 때 처벌을 받는 법입니다. 현재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등 많은 나라들이 이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바로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추가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폭력을 말리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쁜 일을 서로 말리고 신고하여 대처한다면 학교폭력은 없어질 것이고 누군가는 꿈을 잃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나만 안전하면 괜찮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도우며 함께 살아간다면 이 나라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은 분명 사라질 것입니다. 폭력 없는 학교를 이끌어갈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 모두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우수 법률안 7건에 대한 내용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래 국회 회의 절차에 따르면 발의 법률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끝나면 그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찬반 토론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는 설명을 할 때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고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상, 금상 및 우수상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어린이위원 여러분들이 앞서 설명을 들은 법률안 7건 중에서 대상 1건, 금상 1건, 그리고 우수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위원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다수 득표순으로 금상 1건, 대상 1건, 금상 1건, 그리고 국회의장 우수상 5건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본회의에 발표되지는 못했지만 오늘 상임위에 상정되었던 나머지 10건의 법률안은 국회 부의장 우수상을 수상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에 대해서 의정
연수원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연수원장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수법률안 7건에 대해 제출학교의 어린이 국회의원들로부터 각각 내용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투표는 앞서 내용 설명을 들은 우수법률안 7건 중에서 대상 1건, 금상 1건, 우수상 5건을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투표용지를 보면 법률안의 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훌륭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법률안의 번호를 투표용지에 하나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법률안의 번호를 2개 이상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법률안 번호 이외에 찬성, 오케이 등 다른 표시를 한 경우에도 모두 무효로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 앉아있는 의석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안의 번호를 하나만 투표용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투표함 트임은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후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국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앞열부터 순서대로 투표함이 있는 곳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각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투표와 개표하는 과정에 참여할 어린이 간표위원 4명을 지명하겠습니다. 대전 유평초등학교 허유진 어린이위원, 경북 해맞이초등학교 박소정 어린이위원, 대전 내동초등학교 이건희 어린이위원, 경기 진안초등학교 심승현 어린이위원, 이상 4명의 어린이위원은 국회 직원의 안내를 받아 간표 연속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는 방금 발표한 7건의 법률안 중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안 번호를 하나만 나누어 드린 투표용지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위원 여러분, 투표용지에 기재를 다 하셨습니까? 예, 기재를 다 하셨으면 국회 직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간표위원들은 국회 직원들과 같이 개표 과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개표 및 집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수 법률안에 대한 투표 결과가 모두 집계되었습니다. 어린이 간표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7건의 법률안은 내용이 다 훌륭하기 때문에 모두 다 대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모두 대상을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어린이 의원들의 민주적인 투표로서 공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에는 오늘 어린이 국회의원 국회에 참가한 173명의 어린이 의원 중 163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수법률안 투표 결과를 대상과 금상 그리고 국회의장 우수상 및 부의장 우수상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으뜸상인 대상입니다. 경기 장자초등학교에서 제출한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안 총 32표를 얻어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상입니다. 울산 옥동초등학교에서 제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허용 나이 등급제 및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의무 제공에 관한 법률안 총 28표를 얻어서 금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장 우수상입니다. 충남 금호초등학교에서 제출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경기 중앙초등학교에서 제출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경남 봉내 초등학교에서 제출한 인조잔디 운동장 화상사고 방지 법률안, 충남 중앙초등학교에서 제출한 학교 주변 자전거 도로 설치 법률안, 인천 사말초등학교에서 제출한 어린이 보호 차량 CCTV, GPS 승하차 보호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이 국회의장 우수상으로 각각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 부의장 우수상입니다. 경북 문충초등학교에서 제출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어폰 및 헤드폰 착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 대구 복명초등학교에서 제출한 공공기관 발행 소식지에 실종아동 정보를 담은 QR코드 표기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 전북 풍남초등학교에서 제출한 교내 성폭력범 알림 센서 설치 법률안, 전북 인봉초등학교에서 제출한 도서 세율 인하 법률안, 강원 경포초등학교에서 제출한 어린이 문화해설사 자격 제도에 관한 법률안, 경기 별내초등학교에서 제출한 어린이 약 처방 시 항생제 남용 방지 법률안, 경기 송북초등학교에서 제출한 어린이 운송용 승합 차량의 아동용 카시트
의무 정착에 관한 법률안, 부산 운송초등학교에서 제출한 영화관 전체 관람과 영화 쿼터제에 관한 법률안, 전남 강진동초등학교에서 제출한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위해 기본 반찬 일괄적 제공을 제한하는 법률안, 서울 홍제초등학교에서 제출한 전국 박물관 통합 웹사이트 구축 법률안, 이상 10건의 법률안이 국회 부의장 우수상으로 각각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체험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해볼만 하죠? 국회의원 할만 하죠? 네, 그래 다음에 꼭 국회의원 20년 후에는 국회의원 꼭 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린이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에 참여하여 활동한 의정 경험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시고 그 기억들을 앞으로 큰 꿈을 갖고가는 과정에 의미 있는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모두가 미래의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어 실제로 이 의사당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어린이 의원 지도교사, 학부모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함께하신 부의장님, 의원님들과 정부 측 관계자, 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국회 사무처 의정연수원 그리고 관계 부서 직원 노고에 대하여 치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어린이 국회를 위하여 지원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각 학교 교장 선생님과 지도교사,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그리고 참석하신 어린이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8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시상을 하는 잠시 후 제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시상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장님께서 대상과 금상 및 우수상을 시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영예의 대상은 경기 장자초등학교입니다. 수상학교에는 상장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경기 장자초등학교 어린이 의원과 지도교사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바로. 상장, 대상, 경기 장자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위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안이 제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대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2년 9월 14일 국회의장 강창희.
차렷, 경례. 바로 수상자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학교는 울산 옥동초등학교입니다. 수상학교에는 상장과 함께 9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금상을 수상하게 된 울산 옥동초등학교 어린이원과 지도교사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바로 상장, 금상, 울산 옥동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위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허용 나이 등급제 및 유해 정보 차단 프로그램 의무 제공에 관한 법률안이 제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금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2년 9월 14일 국회의장 강창희. 차렷, 경례. 바로 수상자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의장 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충남 금호초등학교, 경기중앙초등학교, 경남 복내초등학교, 충남중앙초등학교, 인천 새말초등학교. 이상 5개 학교입니다. 수상학교에는 상장과 함께 8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바로 수상자를 대표하여 충남 금호초등학교에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충남 금호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위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제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2년 9월 14일 국회의장 강창희. 일동 차렷, 경례. 바로 수상자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 부의장 우수상입니다. 국회 부의장 우수상은 10개 학교가 수상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수상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북 문충초등학교, 대구 복명초등학교, 전북 풍남초등학교, 전북 인봉초등학교, 강원 경포초등학교. 이상 5개 학교입니다. 수상학교에는 상장과 함께 7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바로 수상자를 대표하여 경북 문충초등학교에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경북 문충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위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어폰 및 헤드폰 착용 금지에 대한 법률안이 제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2년 9월 14일 국회 부의장 이병석. 일동 차렷, 경례. 바로 수상자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수상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별내초등학교, 경기 송북초등학교, 부산 운송초등학교, 전남 강진동초등학교, 서울 홍제초등학교. 이상 5개 학교입니다. 수상학교에는 상장과 함께 7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바로 수상자를 대표하여 경기 별내초등학교에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경기 별내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위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어린이 약 처방 시 항생제 남용 방지 법률안이 제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2년 9월 14일 국회 부의장 박병석.
일동 차렷. 경례. 바로. 수상자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질문서에 대한 국회 사무총장 상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상은 국회 사무총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수상 학교와 지도교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명당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최혜원, 서울 흑석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김현숙, 광주 블루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조선화, 경남 남해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손지현, 강원 남부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김은숙, 이상 5개 학교와 지도교사입니다. 수상학교에는 상장과 함께 6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바로. 수상자를 대표하여 경기 명당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최혜원 선생님께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경기 명당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위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질문이 제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우수 질문서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2년 9월 14일 국회 사무총장 윤원중. 상장 경기 명당초등학교 교사 최혜원.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한 제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남다른 열정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뒀기에 그 뜻을 높이 기리고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2년 9월 14일 국회 사무총장 윤원중. 일동 차렷. 경례. 바로. 수상자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법률안을 제출한 어린이국회 연구회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상은 김은권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표창장을 수상하게 된 지도교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 복명초등학교 석재규, 전북 풍남초등학교 이시목, 전북 인북초등학교 이지연, 경기 중앙초등학교 정지영, 경북 문충초등학교 조명수, 울산 옥동초등학교 이영주, 강원 경포초등학교 김효종, 인천 새말초등학교 박현정, 경기 별내초등학교 노혜리, 경기 송복초등학교 박준철, 부산 운송초등학교 안재익, 전남 강진동초등학교 장두석, 경남 복내초등학교 이주일, 서울 홍제초등학교 황성만, 충남 중앙초등학교 길연은, 경기 장자초등학교 전혜영, 충남 금우초등학교 김태옥. 이상 17명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바로. 수상자를 대표하여 대구 복명초등학교 지도교사 석재규 선생님께 표창장을 수여하겠습니다. 표창장 대구 복명초등학교 교사 석재규.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한 제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남다른 열정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뒀기에 그 뜻을 높이 기리고자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12년 9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일동 차렷. 경례. 바로. 수상자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